흔히들 순금으로 추정하는 신라금관은 정말 순금 24K일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금관의 순도는 실제 금관을 착용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신라금관의 순도와 금관을 실제 착용했을까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신라금관은 총 6점으로 금동 제품이 아닌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짐작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순금은 금 이외에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용어로 24K를 의미하죠. K는 캐럿의 약자로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순금은 경도가 낮고 열에도 약할 뿐만 아니라 외부 자극에 형태가 쉽게 변합니다. 따라서 신라금관은 금으로 만든 장식판을 관태에 세우기도 힘들며 설령 세웠다 하더라도 그 장식판에 여러 장식물을 달면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금관은 실제 착용한 것이 아니라 장례용인 장의용품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라금관의 순도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라금관은 제작 당시 모든 부위가 동일한 순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위마다 순도를 달리하며 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신라의 금관 중 가장 오래된 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 교동금관은 약 21.25K,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금관은 약 20.7K, 금관총금관은 약 20.4K, 천마총금관 약 20.7K, 금령총금관 약 19.9K, 서봉총금관 약 19K로 24K 순금 제작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점의 신라금관은 모두 금과 은으로 합금되었는데 순금만 사용했을 때보다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은을 합금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빠른 시기에 제작된 금관일수록 금의 순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서봉총 금관의 경우 같은 부위인데도 금의 순도가 다릅니다. 앞서 제작 당시 금관의 부위에 따라 순도를 다소 달리하여 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서봉총에는 장식물을 연결시키는 금실의 경우 일부는 17에서 19K, 일부는 23에서 24K로 만들었습니다. 서봉총 금관의 금의 순도는 대개 17.4에서 19.5K의 범위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몇몇 금실만 그 범위에서 벗어난 23에서 24K의 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서봉총 금관을 일제강점기에 출토된 이후 복원되었습니다. 23에서 24K의 순도를 보이는 금실은 현재 보수할 때의 재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서봉총 금관은 신라시대 제작될 때 17.4에서 19.5K의 순도 범위에서 제작되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후 일부 새롭게 수리된 금실, 그것이 23에서 24K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신라금관은 실제 착용한 것이다, 아니다, 장례용품이다의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금을 순금으로 추정하여 그것의 강도가 약해서 지나친 장식을 견디기 힘들고 머리에 착용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제작 기법에 있어서 잘못된 작업을 무시하고 작업을 이어가는 일종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여서 실제 왕이 착용한 것을 이처럼 허술하게 만들 리 없다고 생각하여 장례용품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관련하여 금관이 출토되었을 당시의 형태를 보면 특이한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무덤 속에 묻힌 피장자들은 금관을 쓰고 묻힌 것이 아니라 금관의 관태가 턱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얼굴 전체를 감싼 모습으로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관의 장식인 세움 장식이 모두 꽃갈처럼 위쪽 끝이 모인 채 원추형을 이루며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금관은 실제 착용보다 신라의 왕이나 그의 가족이 죽었을 때 특별히 제작한 장의용품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죽은 피장자를 금관을 만들어 얼굴 전체에 씌우고 금관의 상단부를 묶어 원추형으로 만들고 장례의식을 행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금관이 장의용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평상시 실제 왕이 착용하는 금관은 관모와 관식으로 구성된 모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금관의 취약한 구조는 인정하지만 금관을 장의용품으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에는 금관이 순금으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죠. 따라서 금판이 얇은 것은 맞지만 착용할 정도의 강도는 가지고 있었으므로 금관은 실제 착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신궁에 들어선 신라의 왕이 재래의식을 행할 때 그때 금관을 착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두 의견 모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문득 드는 의문점은 왕이 하늘에 지내는 중요 의식에 착용한 금관을 제작하는데 그 기법에 있어서 허술하게 혹은 화자품을 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금관총의 금관에서는 장식을 달기 위한 구멍의 개수를 위아래로 2줄을 뚫었다가 3줄을 뚫기도 했고 천마총 금관은 장식을 달기 위해 위아래 2개의 구멍을 뚫는 것이 일반적인데 양옆으로 2개의 구멍을 뚫은 것도 있습니다. 서봉총 금관의 경우 영락 장식을 다는 위치의 수평 배열이 잘 맞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관에 달린 고곡도 종류가 다르거나 마치 다른 곳에 사용하다가 재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서봉총 금관의 경우 제작 당시에는 원래 영락 장식을 달았던 곳에 고곡을 교체하거나 새로 고곡을 추가한 흔적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천마총의 금관에서도 수정 흔적과 유사성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수정한 시점이 일제강점기 때인지 신라시대 처음 제작한 이후인 신라의 어느 시점에서 수리하면서 변화한 것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 만든 장식을 수정하여 고곡을 추가한 것이 유의미한 이유가 있는지 혹은 서봉총과 천마총의 금관의 수정과 여러 유사성이 작업 특성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지는 향후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을 보면 후자 쪽을 더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 역시 앞서의 허술함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제작하면서 이를 무시하고 변경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관에 보이는 다양한 제작 기법의 차이점, 실제 착용한 것이 아니라 장의용품임을 방증하는 근거일까요? 아니면 실제 착용하였다는 또 다른 근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